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우선 디지털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미디어 패러다임의 어떤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매체를 뭔가 개발하고 뭐 발명을 하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든 간에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가장 어떻게 하면 인간에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미디어를 만드느냐 그 문제로 귀결됩니다.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가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표정도 읽어내고 또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고 심지어 바디 랭귀지까지 이해가 되는 반면에 이 미디어는 그걸 다 확실하게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디어가 이거 발전하는 방향 자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운 형태로 얼마나 다가서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매스미디어, 소위 말하는 대중 매체가 중심이 되는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대고, 그다음 두 번째 시대는 지금 진행형이죠. 이제 온라인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은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양방향적이니까 전에보다는 훨씬 더 소통은 더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뭐냐?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온라인 미디어하고 이 매스미디어가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방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제3세대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 어떻게 갈 거냐 문제의 핵심 개념은 저는 관계성, 그다음에 경험, 공유 혹은 인간관계, 전부 다 이것의 공통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성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포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3세대 그렇게 앞으로 벌어질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바로 그 부분을 그 요소를 갖다가 얼마나 강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포털하고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톡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디지털 미디어라고 보는데, 포털은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1세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온라인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단순한 양방향적인 것인데, 반면에 카카오톡은 일종의 온라인 미디어하고 대중매체가 다소 결합이 되는 오히려 3세대 지향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은 포털보다도 훨씬 더 제가 앞쪽에 말하는 관계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공유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를 갖다가 인간과 인간이 하는 본래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카카오톡은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으로 카카오톡은 적어도 포털보다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지만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 포털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고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새롭게 뭐 4대 6, 3대 7 이런 비율로 각각의 장점이 취해져 가지고 결국은 제3의 미디어로 진화해 가지 않겠느냐. 그 제3의 미디어라는 개념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성, 공유, 경험, 이 개념을 얼마나 잘 포괄하느냐. 그거의 제3세대 미디어인데, 지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포털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이 각각의 개별적인 기술들이 결국은 그 중에서 특정한 요소들이 뽑혀 나와 가지고 새로운 요소가 결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미디어 내지 서비스가 제공될 거다라는 것이 제가 앞으로 미디어의 구도 전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각 나라가 이게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기술적 하나로만 동떨어지가 독립된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 문화, 역사, 경제 등과 어울려져 가지고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사회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이 서구 세계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좀 더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문화적 자본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풍부합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도 어떤 하드웨어 요소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서구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린 3세대에 가까운 어떤 체험이라든가 공유, 이 관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먼저 개발되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 외국의 이제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자체가 보면은 좀 더 사적 영역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우리의 카카오톡이든 뭐 트위터든 뭐든 간에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개인 미디어도 이든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어떤 혼합된 영역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공표성이라는 거, 발표한다는 거,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저이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 표현대로하면은 임프레션 매니지먼트, 자기 인상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보는 반면에 외국에서는 인상 관리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뭔가 공유하고 소통하고, 경험을 나눈다든가 체험한다든가 관계성을 가지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똑같은 디지털 미디어라도 이용 형태에서는 서구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는 방향에는 핵심적인 네 가지 개념이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니즈를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개인화 개념이 딱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바일 개념, 소위 말하는 유목적인 어떤 이동성이 강화되는 것.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바일 IPTV라든가 이런 거 모바일성이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고, 세 번째가 소셜화.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연결되는 어떤 형태, 그 소셜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것은 그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앞으로는 저 서비스는 전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 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중에 그 각각의 그 어떤 저 장점들이 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조합을 잘 이루는 사람이 바로 앞으로 한국 디지털 미디어를 이끌어갈 어떤 서비스라든가 산업에서 아마 주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스마트폰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요 네 가지 개념 중에서 개인화, 모바일화, 소셜화가 강화되고 있고, 매스미디어는 요즘 보면 일반 요 네 가지 개념 중에서 현재 개인화만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변화를 지금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은 요 네 개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화 시키느냐, 이 매트릭스를, 그 부분에 따라서 이래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개인화라는 게 개념이 아까 매스미디어가 그게 개인화라고 아니 대중매체들도 앞으로 아까 뉴스 콘텐츠를 개인의 니즈에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제공해 주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는 그 일종의 그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고도화될 경우에 이런 그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기존의 니드를 갖다 좀 더 최적화시키고 새로운 니즈를 또 새로운 창출해내는 형태로 뭔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면 지금 그런 것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이 구글, 소위 말하는 저 이 글래스라는 거죠. 구글 안경이라는 거. 이거는 개인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이 저 또 새로운 형태의 그 다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 좀 더 기존 미디어에 대한 니즈를 갖다 우리가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아마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라는 건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결국 우리 이용자에게 달렸습니다. 이용자 니즈를 갖다가 좀 더 최적화시켜주고 또 새로운 니즈를 창출만 시켜주면 무조건 그건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다고 봐야죠. 미국에서 정말로 디지털 미디어를 총동원해가 최적의 교실에서 학생을 동원해가 가르치는 거하고, 역시 교수가 칠판에 분필을 쓰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나중에 전달력, 설득력에서는 이거 후자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는 아무리 발전시키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 현존성도 없고 앞으로 존재감도 없고.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네요. 가장 이렇게 인간적인 그렇죠. 모양으로 갈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가까이 가는 게 아까 말한 관계성, 예. 관계성, 관계성. 이런 관계성, 경험, 경험. 그다음에 서로 공유하는 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더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갖춰야 될 기본 요소인 거죠.
그것을 제일 가까이 가는 서비스가 결국은 이길 거라는 거죠. 매체란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텔레비전 9시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은 옛날에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야기꾼이 진화돼가 지금 9시 앵커가 단지 대한민국이 오늘 일어난 일을 갖다가 자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할머니가 아랫목에 앉아서 우리가 이불에 딱 눕혀 놔놓고 토닥거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스토리텔링 설득력이 있고 기억에 남지. 네. 9시 뉴스 앵커가 하는 것은 역시 이게 기계를 매개로 한 거는 우리인데 그만큼 스토리텔링 전달 능력이 약합니다. 아무리 영상을 동원하고 하더라도. 그러고 인간이란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욕구 충족을 갖다가 최적화시키려는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잠도록 이 매체만 쓰는 존재는 아닙니다. 잠도 자야 되는 아주 생리적인 욕구부터 네, 맞습니다. 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마슬로우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워 나가다 보면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 욕구는 저 상위에 있는 욕구입니다. 네. 그렇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 미디어가 결국은 우리인데 어필이 되려면 우리의 기본 욕구에 좀 더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